말고 소설합니다. 소설 분석 들어갈 거고요. 키워드 줄여드린다 그랬습니다. 시에서 화자는 자 노래가 시고 소설은 뭐야? 이야기라 그랬죠. 이야기가 소설 됐어. 소설은 뭐라 그래? 서사라 그래. 서사의 의미는 뭐야? 과거, 현재, 미래. 무슨 얘기야? 시간의 흐름이라고. 아까 윤동주는 근데 뭐야? 과거, 미래, 현재로 돌아왔지. 역행사실이 있는 거죠. 서사의 개념입니다. 서사, 글로 쓰여진 이야기는 뭐야? 글로 말하고 이야기꾼이겠지. 그 사람 뭐라 그래? 서술자가 되지. 화자가 아니야. 맞지? 서술자니까 얘는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으면 1인칭이 되겠지. 뭐가 된다고? 서술자는 시점으로 발전해. 맞죠? 1인칭 아니면 3인칭밖에 없어. 2인칭 성립 안 해. 시점은 뭐야? 1인칭은 다시 뭐? 주인공이냐? 관찰자냐? 됐지? 3인칭 시점은 무조건 100% 뭐? 3인칭 관찰자 시점밖에 없어. 맞지? 여기서 뭐 발라내야 돼? 관찰자 중에 어느 놈? 작가가 관찰자일 때. 이해하지? 이게 작가이면 얘가 어떻다고? 전지적이라고. 맞죠? 이 사람 쥐가 만든 캐릭터잖아. 그래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하나 발라지는 거야. 됐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삭제하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여기 뭐 들어간다고? 서술자적 논평, 편집자적 논평 들어간다고. 맞지? 이게 어디서 걸리냐? 고전 소설류 봐봐. 그거 주인공 내가 지가 지 얘기해? 그런 거 없어. 다 3인칭 관찰자고 그 다음에 훈장들이잖아. 꼰대짓 한다고. 얘는 어떤 애야? 이몽룡이는 어떤 애야? 춘향이는 어떤 애야? 변사또 이런 놈에 다 하잖아. 서술자적 논평, 편집자적 논평 이게 들어가는 게 찾는 게 문제라고. 맞지? 그거 펴시는 거야. 서술자 시점이었고요. 두 번째, 시에서는 운율이었고 심상이 있었지. 이거 왜? 노래니까. 노래니까 리듬과 이미지가 중요한 거야. 허나 이야기는 뭐야? 인간이 등장하지. 인물이 등장해. 인물과 사건이 벌어진다고. 맞지? 사건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건 뭐야? 키워드 갈등이야. 됐지? 갈등이 있어서 재밌고 드라마 영화가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보는 거라고. 맞지? 갈등의 요소는 뭐야? 내적 갈등이냐 외적 갈등이지. 우리 왜 내재적 건 외재적 건 하듯이. 그치? 내적 갈등인 경우에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겠지. 외적 갈등의 타입이 많겠지. 나와 인물 대 인물의 싸움. 맞지? 인물은 또 어떻게 보는데 주동 반동이 있을 거라고. 변사 또 반동 인물이죠. 나머지 주인공인데 그죠? 사건이 벌어지고 갈등 구조라. 내적 갈등, 외적 갈등, 자기 자신과 운명과 사회와 맞지? 자, 간단하잖아. 1번 서술자, 2번 갈등, 3번 뭐라고 생략해줬고 3번은 자 흐름이고 전개 방식이지. 얘는 인물이 등장해야지. 썸 타야지. 차라도 한잔 말지. 발단이고 전개 일이 벌어져야지. 사건이 벌어져야 된다고. 그 다음에 그냥 쭉 늘어져 재미없지. 위기가 닥쳐야지. 클라이막스 절정이지. 결론 내달라고.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로 다루는 지문 아니 뭐 문제 있는 주어 어디겠어? 위기 절정 부분에서 주로 뭐야? 주제가 나오겠지. 맞죠? 이 지문이 주로 출제 되겠죠? 앞부분은 몰래 생략 대신에 뭐 줄거리 나오는 거야. 구조 이해 갔죠? 그럼 4번이 아니라 4번 뭐 네 번째가 뭐야? 표현법이잖아. 표현법 이미 다 했어. 맞지? 상징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산문 운문마다 그 안에 그치? 비유 있었지. 변화 있었지. 강조 있었지. 정칭 맞지? 뭐 반복법, 변화, 역설, 반어 맞지? 이런 것들고 은유, 화류, 대유, 의인 기억나지? 상징은 관습적 상징, 문화 관습적 상징, 개인적 상징, 원형적 상징 맞지?
이거 찾아내는 거 게임 끝이라고. 자 보세요. 결론적으로 이게 어려워? 시점 구별하는 거라. 맞지? 이건 당연하지. 그 다음 뭐야? 이거는 당연하지. 맞지? 표현법 안 했냐고 이미 시할 때 미치도록 했잖아. 그죠? 큰 개념에서 했다가 인물사건 갈등하고 자 다시 정리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고3 때 지문이든 이 내신이든 수능이든 맞죠? 이거는 이 인물과 사건을 파악하는 게 끝이라고. 왜? 거기서 갈등이 나올 거거든. 그럼 어때? 인물이 100명 능력하든 10명 능력하든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주변인물 있을 거고 그놈의 인물 구조도 그리라. 시험이 나네고 고전소설? 왜? 주인공 하나잖아. 홍길동이 하나 그려놓는 거야. 인물, 캐릭터라 그러죠? 캐릭터 관계도 그리라고. 옆에다 메모해 놓으라고. 맞지? 그럼 왜? 고전소설 산문이가 가장 어려운 이유가 주인공은 반복돼서 누군지 알겠어. 근데 이 무슨 뭐 노선사가 도움을 주는 놈인지 조력자인지 표시하면 되잖아. 드라마랑 똑같아. 그 다음에 얘랑 누가 싸우는 놈이 있을 거잖아. 사랑하는 연인이 있겠지. 한 편일 거야. 두 사람 주인공인데 한 사람인 거 맞지? 그럼 긍정적 인물군이 있는 거고 부정적, 반동적 인물군들이 있는 거야. 그지? 조례고. 그 다음에 고전서 무조건 고난과 역경이야. 그래야 사건이 벌어지지. 그 요소 파악하라고. 그 사이에 조력자, 도움 주는 놈이 있을 거고 방해자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캐릭터 자, 인물은 어떻게 돼? 평면적인 인물이냐. 과거에는 과거 소설류 선생이다 평면적 인물이 다야. 우리 여러분 입체적 캐릭터 좋아하지? 자 처음에 선한 캐릭터였다가 악해지거나 아니면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거나 이게 입체야. 맞지? 그런데 늘 한결같아. 제가 좋아하는 내 죽고 있지 않습니까? 얘는 평면적 인물이야.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성이 막 선한 캐릭터 계속 하는 거야. 내 죽고 오빠가 누구냐? 모르냐 너? 하여튼 뭐야 그뭐 이야기해보려. 입체적인 인물을 분석해보면 자기가 캐릭터성이 변하는 사람을 입체적이지 매력적이지. 그 다음에 선한 캐릭터도 있지. 끝까지 선한 캐릭터 이거 평면적이래요. 악한 놈 변사 또 악한 놈을 끝까지 가는 거야. 맞지? 춘향이 선한 캐릭터 끝까지 가는 거고 이런 식이야. 요 구조 파악하시고 지문 보면서 할게요.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자, 2025년 9월 고1 학력평가 3, 4, 3, 5, 3, 6, 37편에 이동환이 파편입니다. 지문 한번 쭉 읽고 요년 문제 정도 읽을게요. 문제 먼저 한번 읽을게요. 기억해 보세요. A와 B 부분의 서술상의 특징, 서술 얘기 나오죠.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수능이든 내신 때는 지문을 알고 있는 때 문제 먼저 갔다 오셔도 됩니다. 보자. A 부분의 이 A는 이야기, 키워드 생각하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B 부분은 이야기 전에 듣는 방식으로 인물 나오죠. 사건이 처한 상황을 나타낸다. 2번 A는 과거를 회상하는 진술을 통해서 과거 회상 장면이 나오고 진술이니까 워딩이 나와야 될 거야. 됐지? 통해서 B는 상황을 가정하는 진술. 말로 하는데 야야 이렇다면이란 용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 의도라고. 그 부분 찾으라는 얘기야 문제가. 그래서 사건 나오죠. 해결의 실마리. 풀어지는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얘기야. 3번 A는 요약적인 서술. 요약. 만연책을 요약한 서술이 나왔냐 이거야. B는 의식의 흐름은 시에서 나오지. 나는 내가 없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이 멍 때린 거지. 쭉 흘러가는 거야. 의식의 흐름에 따른 기법으로 서술하고 있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서술자가 누군데 여기는 1인칭에 가깝다는 얘기. 서술자의 아까 갈등 뭐? 내적 갈등.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냐 보라는 거야. 이해가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A는 시간의 흐름. 흐름 상하죠. 시간의 흐름. 서술의 시간 흐름에 따라서 이 사건이 변화하는 추이를 보라는 얘기예요. B는 공간, 시간과 공간 시에서 이미 했잖아. 시간상의 흐름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가고 있는 여자라는 거고 공간, 남방에서 북방, 수평적 이동인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인지 높은 곳에 낮은 곳인지 아니면 원경에서 근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지. 맞지? 똑같다고. 이걸 하는 거야. 그 다음에 A당에 따라 변화 이거 입체적 인물이겠죠. 변화하는 인물 관계를 보여주는 얘기야. 4번
A는 내면의 서술일 거면 내면은 내 안이잖아. 자기 서술이라고. 자기의 서술 장면이 나와서 서술자의 특정한 판단. 이 뭐지겠냐 해석해봐라. 서술자가 1인칭이란 얘기고 그놈이 지 내부 얘기, 지 얘기 얘기하는 거라고. 그지? 그 부분의 서술을 통해서 글로 써 있겠지. B는 행동의 이건 관찰이지. 맞지? 행동의 묘사를 통해서 관찰 나오죠? 대상의 심리를 읽어보라 이거. 맞지? 문제 요런 식으로 키워딩이 나옵니다. 그다음 이게 이미 기출 문제들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기억력 이걸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건 시어의 의미 묻듯이 기억인 상황 아니면 여기서 워딩에서 이거는 무슨 의미냐? 여기가 뭐야? 상징이든 비유든 아니면 그거의 기억 부분이 하는 의미, 주제를 담고 있든 맞지? 아니면 인물을 서술해주는 그 의미 파악해보라는 얘기야. 질문하고 이것도 변형한 거죠. 25번 네모체가 한 세계에 대한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 세계가 있대. 봐, 네모체 있어. 완전 핵심 키워드겠죠. 키워드의 적절한 내용 땡큐지. 5개 중에 4개를 맞대. 읽어볼까? 우리 첫 질문 맞다 칩시다. 못 받아 칩시다. 1번 나가 이미 2인칭이야. 내가 삼촌이 있겠지. 삼촌과 함께 속하다. 하나의 세계겠지. 한 세계라는 것은 나와 삼촌 인물 그려 백지에다가 나 등장하고 삼촌 이미 등장했다. 이해가냐? 한 세계는 넓다란 세계일 거야. 그치? 여기에는 내가 등장하고 삼촌과 함께 속하고 있던 세계가 맞나봐. 80% 확률로. 이해가냐? 그 다음에 2번 나는 결혼한 남자인가 봐. 아내가 나온다고. 그럼 인물 구조도 뭐야? 큰 원아내가 자 크게 그래요. 한 세계다 내가 하나 있고 뭐야? 나 등장했고 삼촌 등장했고 아내 등장했다고. 문제만 읽어도 맞지? 털어놓지 못했고 이 한 세계에서 내가 나한테 비밀이 있겠지. 이놈을 갖다가 아내한테 털어놓지 못하고 은폐 숨어있던 과거가 한 세계가 맞냐 이거야. 맞지? 그래서 3번에 내가 아버지의 행적 이해가냐? 아버지랑 등장인물 막 나오기 시작한 거야. 이해가냐? 나 삼촌 아내 아버지. 근데 아버지의 행적이다. 아버지가 했던 자치겠지. 행적으로 인해 겪었던 이 한 세계라는 시간은 치욕스러웠던 시간이었나 봐. 이거요? 그 다음에 4번 내가 어머니 또 나왔어. 인물구조 됐냐? 나 삼촌 엄마 아내 어머니 아버지. 삼촌은 뭔데? 아버지의 형제일 거 아니야. 가게도 나온 거야. 내가 어머니의 죽음을 어머니 돌아가셨나 봐. 죽음을 계기로 나는 여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얘기야. 이거요? 그 다음에 5번 내가 삼촌의 장래 삼촌이 돌아가셨나 봐. 이거지? 장래에 아내와는 동행 둘이 부부 불화도 뭐가 있겠지? 아까 뭐랬어? 아내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자신의 과거일 거라. 아버지와 관련된 뭐겠지? 동행하지 않고 싶어하는 이 심리인가 봐. 이유가 되는 시간이라는 거야. 자, 이걸 다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뭔가 하나는 적절하지 않겠지. 특정 부분에. 허나 바라현자 이거 너 모의고사 칠 때 이런 식으로 파악하라고. 맞잖아. 이런 지문들이 있어. 아까 C 주듯이. 맞지? 이놈을 잘 이용하면 봐. 우리가 저쯤에 앞주문에 주겠지만 빠른 시간에 읽고 왜 너 산문유가 버거워하거나 시간 많이 잡아먹겠지. 재빨리 이런 선지들을 이용해 갖고 지문을 읽으면서 그거 확인해 가는 거야. 뭐라고? 인물 구조도 그리라고. 됐지? 요거 문제만 읽었잖아요. 아내는 밥 먹고 시간 반대 하살표 결혼했는데. 됐지? 삼촌이 있어. 돌아가셨지. 아버지 행정이니까 아버지 살아계시는지 몰라. 어머니 돌아가셨다며. 이해가냐? 가게도 나온 거라고 이거. 이게 끝이야. 그 다음에 요소 나오고 지문 쫙 읽어주고 마칠게요. 그 다음 문제 다 풀어보세요. 확인해서 나오니까. 가자. 아내와 동행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을 굳혔다. 무작정 읽지 마라 이거야. 이거에서 하면 뭐냐? 나는 아내와 별로 안 좋아. 그 다음에 누구의 장례식? 삼촌의 장래에 아내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지 않아. 맞지? 그 얘기일 거라고. 동행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을 굳혔다. 나 시점 바로 1인칭 주인공이겠지. 그녀의 지적처럼 설사 어떤 비난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숙부 삼촌이겠지. 갑작스러운 죽음 이미 알고 있지. 죽음이 무엇을 뜻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누구의 죽음? 삼촌의 죽음이겠지. 죽음은 일찍이 내가 속해 있던 하나의 세계, 한 세계 나왔잖아. 그죠?
이 세계에 대해서 정보 이미 알고 있는 거라고. 한 세계에서 완전한 종언이니까 마침을 선언하는 말일 거라고. 종언을 일찍이 내가 속해 있던 한 세계의 완전한 종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뭐가?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삼촌이겠지? 삼촌의 장래가 이 뭐예요? 나는 삼촌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그 안에는 아까 1번 선지 기억나냐? 맞지? 나와 삼촌이 연결된 거고 와이프한테는 숨기고 싶어 했었어. 삼촌과 둘이 결부된 세계가 하나의 한 세계일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이것이 자기한테 엄청난 트라우마든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줬었고 이거와 단절, 종언을 구하는 거라고. 문장의 서술을 이해해보라고. 이해했죠? 자, 이제 내가 장례를 치를 것은 한 사나이 누구 외삼촌의 시신이 아니라 그것과 연루된 나오기 시작한다고. 이게 긍정적이야? 어둡고 치욕스러운 과거가 한 세계란 거야. 봤냐? 우리 한 달라도 안 읽었다고. 금방 빨 수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므로 지금까지 한 쌓고 담을 쌓고 은폐란 영화야. 은폐해왔던 나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과거로 삼촌과 연결되겠지? 삼촌 이걸 갖다 누구? 와이프랑은 공유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장례식 데려가는 것조차 동행하지 않다고 결심한 거라고. 그렇지? 나는 생각했다. 뭘 챙긴다고 그래? 대상하죠. 내 양말이나 몇 켤레 내주기로 남편이겠지. 나겠지. 돈 좀 하고. 불순간에 말했다. 예상했던 일이다. 가방을 챙기던 아내의 동작이 딱 멋졌다. 사건에 말이죠. 아무 말 없이 그녀는 한동안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란 사람은 정말 생각해보세요. 재밌죠? 드라마 장면 해봐. 정말 이해가 갈 수 없어. 경멸하고 뭐 이런 인간이라 했어. 이런 눈빛이라고. 이렇다. 처가는 와이프의 가족이고 월남 가족이다. 월남 뭐야? 예를 들면 북한에서 좀 잘 살다가 공산주의가 내려왔을 거라. 아니면 쫓겨나왔던 사상이죠. 월남 가족이었다. 자, 시대적 배경 나오죠. 6.25 직후거나 그 이후일 거라. 했다가 고향도 친지도 다 버렸대. 버리고 온 실향민이라는 의식이 언제나 강한 사람들이고 꽉 뭉쳐있다는 거야. 여기 그런 것에 대한 관심과 집착이 별나더라. 유별나더라 이거. 그럼 뭐야? 반공주의는 모든 뭐 이 페이스북 스타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북한 정권에서 극도로 싫어하겠지. 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다. 난 달라. 내가 무슨 실향민이야? 이거 월남민이야? 아니라고 이거. 고향이나 친지, 심지어 나의 가게, 집안적인 일까지 거의 한 번도 속을 털어놓고 이해가냐? 얘는 완전 개별화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나는 독고다이야. 근데 아까 봐. 외삼촌인가는 어둡고 이거 가고 뭔가 결부가 돼 있어. 이해가지? 맞지? 다 지들끼리 각자 사는 사람이고 와이프 쪽은 월남에서 내려왔으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꽉 뭉쳐있는 조직이라고. 그치? 완전 다른 조직이라고. 이 두 사람 결혼했어요. 맞겠냐? 맞겠지. 숙부는 그 세계 속해 있던 마지막 그 세계는 뭐야? 한 세계지. 내 속에 그 속에서는 마지막 한 사람인 셈이었다. 내가 잊고 싶은 과거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야? 과거에 연결된 마지막 퍼즐이었다. 아내로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주쳐서 대면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녀가 간직하고 생각해봐. 내 남편 결혼했는데 얘네 지금 이상해. 맞지? 쟤들은 지 아버지 지 엄마랑도 안 친해. 네 남편은 이 또라이가 이거. 이해하냐? 그 상황에도 우리는 꽉 뭉쳐 있는데. 그래서 그녀가 간직하고 있는 결혼 사진에도 그의 얼굴 두고 특별했던 외삼촌의 사진이 없다. 어머니 당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혼을 알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알리라고 당부했음에도 알리기조차 않았대. 왜? 아까 어둡고 은폐하고 싶었대. 사건이었죠. 이번에는 그쪽에 사정이 있었던 거. 누구의 사정? 그쪽은 삼촌이겠지.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뭐라고? 그러면 이제 와서 내가 새삼스럽게 그것도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내 아내에게 보여줘 없다고 나는 거듭 생각을 다졌고 데려가지 않는 거지. 결혼식에도 안 온 양반이고 모르고 자기는 개별을 하고 파편화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치? 시방간에 나 혼자 다녀온 것이 좋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까지 무리할 건 없어. 비겁한 변명입니다. 자, 농담이다. 내가 그쪽에 발표 들어온 일도 어차피 이번이 마지막. 단절시키겠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고 나서 줄거리. 여기 이야기 읽을 때 줄거리 잘 읽어보세요. 줄거리 하면서 이제 봤죠? 아까 제가 푸는 방식 보세요. 이거 여기 내신 모의고사나
나중에 시험 볼 때 이렇게 이용하십시오. 그다음에 여기 내신경은 알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지문 확인하는 거야. 자, 중요한 건 줄거리야. 고향과 연을 끊은 채 살아가던 나왔지 이미. 삼촌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고향으로 향하면서 과거를 떠올렸다. 사실 줄거리 먼저 더 빨리 봐야 돼. 떠올렸고 뭐라고 해야 돼? 어린 시절 내 가족은 이미 파편화되어 있던 이유가 사상운동이래. 사상운동 뭐야? 좌파냐 우파냐 빨갱이냐 극우파냐 맞지? 사상운동을 하다가 전쟁 직전에 종적을 감춘 아버지라는 거야. 그럼 이쪽은 월남했다니까 이쪽 남자. 나는 남한 사람이야 북한 사람이야? 남한 사람이었겠지 맞지? 남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사상운동이니까 빨갱이였을 거라고. 그지? 좌파에서나 종적을 감췄으니까 이 집안은 탄압받았을 거라고. 됐지? 감춘 아버지를 인해서 마을 사람도 수모 야 이 빨갱이 새끼들아. 됐지? 그래서 가슴에 부상을 입고 전쟁에서 돌아온 삼촌. 삼촌은 국방군이었겠지. 국군이었겠지. 그런데 전사가 아니고 여기 상위 군인이었다고. 그래서 제목이 파편이겠지. 자, 삼촌은 파편, 폭탄이든 수류탄이든 총알의 파편을 제거 수술에 실패해서 상처를 안은 채 살았다. 재밌죠? 생각하십니까? 이런 파편을 가지고 있을 거고 빨갱이 집안이었는데 삼촌은 군대 갔다 왔어. 빨갱이를 상대로 싸웠겠죠. 그런데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죠. 이 파편이 제거됐어? 왜 제거 안 됐어? 이 상처를 보여주기 위한 작가의 의도고 제목의 의도라 이거. 맥락 이해가죠? 좀만 나갑시다. 살아생전에 내게 고인을 삼촌을 마주해본 것은 7, 8년 전의 일이었다. 내 어머니의 장례. 그러면 7, 8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참석하지 못해 어느 날 불쑥 그 삼촌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았겠어? 빨갱이 집안, 지 형이든 동생이든 자기 형제가 빨갱이였던 거야. 맞지? 어느 날 불쑥 그것도 나의 직장으로 찾아왔던 것이다. 첫 모습에서 나는 그가 이제 막 출감하는 것을 감옥 갔었던 거야. 알 수 있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는 네 번째 그치 먹고 살고 없애는 어떤 인생이 많아서 범죄자가 돼 있었던 거야. 네 번째 출감에 해당했다. 철진한 옷을 후줄근하게 걸친 그는 꼭 그 차림에 어울리는 표정을 에게 말했다. 드라마처럼 보라고 상상들이 가잖아. 캐릭터 잡았으면 형수님께서 아버지의 동생이었어. 맞지? 너희 어머니가 형수님이야. 형수님께서 운명하다는 소식은 저 안에서 들었네. 둘이 경어쳤으네. 지금이라도 무덤이나마 찾아봤으면 좋았으네. 아까 사연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겠지. 자네 그럴 만한 짬을 낼 수 있겠는가? 이건 뭐야? 삼촌이 형수님이잖아. 형의 와이프잖아. 미안함이 있을 거고 왜 돌아가셨는데 상가집에 못 간 거라고 장례식에. 애정과 형수님이 왜 굳이 찾아가고 애정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제 문제 보시다 A 부분입니다. 이거 B다. 아까 A 부분 첫 달러 거기야. B 두 말 없이 나는 앞장섰다. 한 세계를 공유하던 삼촌이야. 서둘면 퇴근 시간 전에 돌아올 수 있겠다고 의미했지만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읽을 때 빠르게 하면서 이해된 거 쭉 가라고 이거. 이해가 흐름만 잡으면 돼. 근교라고 해도 울으면서 해당하는 것은 해가 설핏한 해가 저물까 말까겠지. 설핏한 때였다. 내 어머니의 봉분 무덤에는 잔디가 제법 깊고 넓게 뿌리는 이거 중요하지 않잖아. 쭉 가는 거야. 그는 지석에다가 비석에 있죠. 두 엎드리 소주 한 병과 집주포 길 잃어가는 거죠. 이걸 몇 조각 호동에 꺼내놓았다. 그리고는 허리를 꺾고 무릎을 꿇은 채 오래도록 일어나지 않았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사과하겠죠. 혼신을 힘을 다해 오열. 그만큼 애정이 깊었고 미안함이 크겠죠. 참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러나 끝내는 그 감정이 격받쳐지고 땅바닥에 얼굴을 박은 채 그는 흐느껴 우는 거야. 짐승처럼 우는 거죠. 신음 같은 울음을 소리를 냈다. 얼마나 죄책감이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두 사람 간에 큰 일이 있었고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자네 아버님 제살랑 모르고 5월 중 제사인 낙이죠. 5월 중에 어느 적절한 날 택해 모시도록 하소. 가급적이면 중순이면 중순 이전이 좋겠네. 자네 아버님 제사는 5월 영향 모시도록 하겠네. 가급적인 중순이 좋겠네. 삼촌이 아버지의 죽음을 알고 있다는 거야. 아버지 제사는 아버지 돌아가신 거죠. 아까 캐릭터 화목 때 거죠. 5월 중에 어느 날인가 하고. 왜? 아버지 어떤 사람이야? 빨갱이. 같이 살았어 못 살았어? 장치를 감췄지. 그러면 삼촌은 아버지를
죽음을 확인한 사람. 가족들은 확인했어 안 했어? 모르는 거지. 그죠? 사인 나오겠죠. 돌아온 차중에서 돌아오다 그가 불쑥 말했어. 나는 멍하니 얼굴을 쳐다본다. 이 큰 사건에 숨어 있겠죠. 그때까지 나는 아버지 제가 뭐안 할게 언젠가 돌아오리라는 희망 때문에. 맞죠? 그것이 내 어머니의 유일한 줄기찬 희망 때문이었다. 사건 대충 예측되죠. 6.25 한 해 전에 영영 행방을 갖춘 아버지가 세상 어딘가에 아직도 살아계시라는 희망을 내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디귿이야. 해마다 주인 없는 생일상만 제사상이나 생일상 찾아왔다 이거야. 이거냐? 나는 다음 말을 그러나 그는 어둠이 얇게 깔리기 시작한 창밖으로는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다. 좀 뭐야? 현지는 저 주관을 했을까? 이 양반이 왜 그렇게 신음하고 오해를 했겠니? 상처 생각해 보시오. 다 그런 단지 이렇게 대꾸해서 따름이었다. 도리가 아닌 줄 알지만은 어쩌겠노? 나야 워낙 그런 사람 아닌가. 빈 껍데기는 아까 전과 사범 이상이잖아. 그치? 됐다가 남아서 넉마주의 쓰레기처럼 굴러다닐 뿐이지. 진짜 넉마에다가 쓰레기를 담습니다. 진짜 모습은 진작에 끝난 거야. 내 인생 끝났다. 인재다. 생각하면 기왕 한 구덩이에 이 핵심 표현들 왜 또 거예요? 한 구덩이에 묻히지 못한 것이 원통할 따름이지. 복성이. 자네 집사람한테는 날 만났다. 나의 와이프는 얘기도 하지 마소. 나는 더 이상 그를 잡지 않았고 그런다고 돌아올 사람도 아니었다. 그날 밤 내내 잠을 설치면서 나는 그가 말한 것을 이해하십니까?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고 유일하게 삼촌만이 알고 워딩이 뭐였어? 한 구덩이에 묻히지 못한 게 내 원통함이래. 이미 다 알려준 거라고. 소멸장치죠. 적어도 하나님 분명했다. 자, 그는 삼촌, 즉 내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던 거다. 어차피 그는 가슴에 남아있는 상혼과도 관계가 있는 거야. 근데 더 나갈 수 있죠. 나는 누구? 삼촌은 누구? 국방군, 국군. 아버지는 누구? 사상운동하다가 사라진 사람. 남한에서 뭐 빨치산을 했겠죠. 관계가 있는 것도 모르고 나는 생각했다. 비로소 나는 좀 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제대를 하고 돌아온 삼촌의 모습 파편했고 상의원으로 돌아왔죠. 눅눅한 골방에 드러누워 누에처럼 이렇게 고문했죠. 왜? 상상해봐. 내 형이잖아. 형의 죽음을 목격했어. 자기가 자기 쏜 총에 맞았듯 상대방으로 만났을 거고 자기 왜 원통에 형이랑 그때 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그 위에 내 삶은 쓰레기란 거죠. 그래서 보낸 생활 제수술을 파편을 거부했다. 그가 내뱉었던 말들 굳은 날이면 육체가 아프다며 오반을 끙끙 앓더니 그리고 신음하고 울었잖아. 그리고 또 갈수록 말수가 줄어드는 대신에 뿌리가 점점 깊어지든 죽어가는 기침 소리든 그랬다. 옛날과의 생판물은 달라져버린 그 삼촌에게서 나는 문득 어딘가 종적을 감춰버렸던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고 했던 것이다. 이해하시죠?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랩업하면 시에서 키워드 5개였고 잡았어. 그지? 소설은 키워드 제가 줄여드리는 거지만 더 많이 줄였어. 그지? 화자 대신 화자 개념 알고 있으면 서술자고 시점으로 할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당연하지. 이야기니까 인물 사건 지금 그렸잖아요. 인물 그리시고 둘이 반목 지시하면 반대하사표 하라고. 맞지? 아니면 한 통속이면 이꼴 하라고. 이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어딘가 주동반동 있을 거야. 이걸 위해서 사건이 벌어지고 갈등을 보여주면서 주제의식 보여주는 거지. 됐지? 그 다음 세 번째 뭐야? 당연히 이야기하는 거 나왔잖아. 발단력에 주고하고 위기절정 부분이 주로 다뤄지고 왜? 거기에 주제의식이 있다니까. 예를 들면 시대배경 뭐야? 6.25 전후에 그지? 가족이 파편화되거나 망가지는 모습이 있을 거고 주제의식 한번 잡아볼 거야. 그리고 결말이고 사건의 이구조예요. 그죠? 표현법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했습니다.